자, 시작할게요. 오늘은요, 책 페이지는 몇 페이지냐면 115페이지야. 우리 마지막 강은 안 핥고 넘어갈 거예요. 우리 115페이지에 요거 11번부터 13번 문제 상춘곡 엄청 중요한 작품이라서 요거랑 우리 지난번에 한번 했지만 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시험 봐야 되니까 송민구 복습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아주 길진 않을 거야. 상춘곡이라는 작품이 워낙 좀 중요한 작품이라서 볼게요. 상춘곡은 있잖아. 놀랍게도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교과서에 나왔었어. 교과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작품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상춘곡이라는 작품이 많이 나오는 작품이라서 우리가 안 하고 넘어가기가 좀 그래. 그럼 가사예요. 갈래는 가사. 조선 전기의 정극인이라는 분의 작품입니다. 이건 뭐냐? 정극인이라는 분의 작품이야. 그거 한번 얘기를 하려고. 안 그래도 가사가 애매할 것 같아서 가사 얘기를 한번 하고 가려고 했었어. 질문 좋았어요. 자, 우리 시조는 알죠? 시조랑 가사랑 되게 비슷하면서 달라. 왜냐면 시조 하면은 우린 정형시라고 하잖아. 그치? 시조는 정형시야. 어떤 면에서 정형시지? 형식이 정해져 있으니까 3장 6구 45자 내외, 그지? 우리가 뭐 내신할 때도 그렇고 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3장 6구 45자 내외로 정해져 있어, 형식이. 그리고 음보는 맞아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네 덩어리 4음보고요. 이 몸이 죽고 죽어 대충 글자 수가 3글자, 4글자 또는 4글자, 4글자 이런 3, 4조나 4, 4조의 음수율을 가지고 있다. 음보는 4음보의 음보율, 글자 수로는 음수율이 3, 4조와 4, 4조의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시조에 대해서는 정형시라고 정확하게 배워. 그러면 시조는 확실하게 시란 말이야. 그지? 시야. 그럼 가사는 뭐냐? 애매해. 이게 시도 아닌 것이 산문도 아닌 것이 이래. 가사를 봐봐. 여기 이렇게 보면 시조는 아까 4음보라 그랬잖아. 가사 역시 4음보예요. 봐봐. 홍진에 묻힌 분들 인해생에 어떠한고 이렇게. 이 4음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가사를 뭐라고 하냐면 4음보의 연속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음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근데 시조랑 뭐가 다르냐? 시조는 아까 45자 내외의 글자 수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물론 사설시조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평시조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근데 가사는 줄이 언제 끝날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래서 정형시라고는 얘기를 안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해진 운율을 가지고 있다. 4음보를 가지고 있고요. 글자 수가 봐봐. 3글자, 4글자, 4글자, 4글자 이렇게. 글자 수도 시조랑 되게 비슷하게 이어져 있거든. 그래서 정형시라고 하기는 그래. 왜냐면 글이 어때요? 운문의 느낌보다는 어떤 느낌이 들어? 산문의 느낌이 들잖아. 산문으로 쭉 이어져 있지만 운율이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져. 왜 느껴져? 음보를 계속해서 맞추고 있으니까. 그래서 운문과 산문의 중간 지점 그 어딘가에 있는 문학 갈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둘 중에 굳이 어디 가깝냐라고 한다면 시 쪽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운율을 굉장히 잘 맞추고 있으니까. 하지만 산문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것. 산문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운율을 맞춘 갈래다. 그래서 중간에. 그래서 우리는 가사는 시조는 뭐 양반시조 이렇게는 얘기 안 하잖아. 평시조, 뭐 연시조, 사설시조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가사는요 양반가사라는 말을 해. 우리가 오늘 배울 정극인의 상춘곡 역시 양반가사야. 양반가사는 주로 조선 전기에 많이 지었고 양반가사가 이런 글자 수와 음보를 굉장히 잘 맞춘 가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주제가 뭐겠어요? 양반가사의 주제가 유교적인 충이라든지 뭐 자연에서 즐기는 풍류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 오늘도 복습할 속미인곡 역시 가사예요. 속미인곡은 무슨 내용이었어? 이따 얘기하겠지만, 자, 속미인곡은 속편이야. 속은 속편이야. 그럼 이 앞에 뭐가 있었을 거야? 삼위인곡이 있었어. 삼위인곡의 속편인 속미인곡이 나온 거야. 그러면 미는 뭐고 사가 뭐고 곡이 뭐겠니? 미는 아름다운 사람. 왕을 이야기하는 거지. 임을 얘기하는 거야. 화자가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사람, 임이죠. 그리고 사는 사모하다라는 뜻이야. 곡은 노래란 뜻이지. 임을 사모하는 노래, 이게 삼위인곡이야. 그럼 이거의 속편인 속미인곡은 삼위인곡의 속편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둘 다 어떤 내용이야? 임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내용이지. 하지만 이때 진짜 이 화자가 여성인데 이 여성 화자가 진짜 사랑하는 남자를 그리워하는 내용이 아니라 정철이라는 이 작가의 마음을 누구에게? 여성 화자로 설정해서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어떻게? 맞아. 이성에 대한 사랑하는 임에 대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 충신연주지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연군가사라고 이따가 나오면 다시 얘기할게. 속미인곡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것도 가사야. 내용이 뭐예요? 결국 임금에 대한 충이지. 충성심을 노래한 내용이지. 그러니까 주제가 충성이잖아. 유교적 충의 내용이잖아. 양반가사의 특징들이에요. 그럼 보자. 가사에 대해서 대충 알겠어? 상춘곡은 여기 상이 감상하다. 말로는 완상하다라고 하는데 완상이란 말 좀 어렵지. 그러니까 감상하는 거야. 뭐를 감상하는 걸까? 봄을 즐기는데 그냥 즐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서 와 진짜 멋있다 이러면서 감상하며 즐기는 것을 노래한 것이라는 뜻이야. 상춘곡이라는 뜻은 봄을 즐기는 풍류, 봄을 즐기는 즐거움을 노래한 가사야. 상춘이란 말은 지금도 많이 써. 봄이 되면은 봄의 꽃을 즐기기 위한 상춘객들이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지. 그치? 옛날엔 뉴스에 이렇게 많이 나왔었어. 지금 우리가 뉴스를 볼 일이 별로 없잖아. 나들이를 나온 상춘객들로 고속도로가 붐볐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좀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뉴스 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어쨌든 상춘이라는 건 봄을 즐기다라는 뜻이야. 빨리 볼게요. 내용은 사실 크게 많이 없어. 봄을 즐기는 즐거움이고 여기에서 좀 챙겨줘야 될 건 이 봄을 즐기는 그 모습이 공간의 이동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시상 전개 방식이 공간의 이동으로 되고 있다. 요 정도. 자, 홍진에 묻힌 분들 인해생에 어떠한 고 아까 얘기했지. 몇 음보? 4음보. 홍진에 묻힌 분들 인해생에 어떠한 고. 자, 홍진이라는 건 붉은색의 먼지야. 요거는 관용구처럼 쓰여. 홍진, 붉은 먼지. 그 말 그대로 쓰이는 게 아니라 홍진이라는 건 속세야, 속세. 십장 홍진은 홍진은 홍진인데 되게 깊은, 되게 겹겹이 둘러싸인 홍진이란 뜻으로서 십장 홍진이라고 하면은 진짜 속세 이런 뜻으로 쓰여. 여기는 십장까지는 아니고 그냥 홍진. 속세에 묻힌 분들, 속세에 묻혀 지내는 분들, 이 내 생활 어떠한고? 나 좀 볼래?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속세에 묻힌 사람들아, 내 생애 좀 봐봐. 이런 뜻이야. 이게 붉은색의 먼지라고 해서 붉은 먼지가 이렇게 꽉 껴있어.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 답답하잖아. 속세를 그러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걸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걸까? 부정적인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저기 봐. 저렇게 꽉 막혀 있잖아. 난 저기 가고 싶지 않아. 지금 어디서 놀고 싶어? 이 자연에서 자유롭게 지내고 싶어. 이런 느낌. 그래서 홍진은 관용적으로 속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 고전시에 홍진이 나왔다. 그럼 속세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홍진에 묻힌 분들 인해생에 어떠한고 거기 있는 분들이야. 내 좀 봐봐. 나 지금 자연에서 이렇게 지내는데 어떠한지 한번 볼래? 이거지.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자, 이건 미치다가 아니고요. 어디 닿다 이런 뜻이겠지. 옛사람들이 즐기는 그 풍류를 내가 지금 즐기는 풍류가
닿을까? 못 닿을까? 그만큼 내가 즐길 수 있을까? 없을까? 라고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즐기고 있다, 지금? 되게, 신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천지간, 남자 몸이, 천지간은 세상이야. 세상에 남자 몸이라는 건 꼭 남자다 이건 아닌데 그때 활동하던 사람들이 다 남자였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나만 하니 많건만은 그러니까 나만 한 사람 뭐 많은데 그러니까 이건 그냥 남자 몸이라는 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살림에 묻혀 있어 지락을 모르는 것인가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살림이라는 건 자연에 묻혀 있어. 자연에서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 사람들은 홍진에 묻혀 있고 자기는 어디 묻혀 있다? 자연에 묻혀서 지내는 지락. 지락은 뭘까요? 지극한 락은 즐거울 락이야. 지극한 즐거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자연에 묻혀서 지내는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는 것인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아, 나만 하니 당신들도 나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많건만 자연에 묻혀서 지내는 이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수간 모옥을 벽계수 앞에 두고 라고 하는데 자, 수간 모옥. 자, 모옥도 그렇고 우리 이따가 송민국 할 때 모첨이라는 말이 나와. 이 모첨이라는 건 초가집이란 뜻이에요. 모옥도 마찬가지. 초가집이란 뜻이야. 초가집인데 자, 수간 몇 칸 안 돼. 그냥 몇 칸 안 되는 초가집. 그러면 이건 좋은 집이야? 아니야. 엄청나게 막 화려한 집은 아닌 그냥 소박한 집을 이야기하는 거야. 초가집이라고 얘기할게요. 초가집을 벽계수 앞에 두고 벽계수는 맑은 물 앞에 두고 그러니까 물 앞에 초가집을 이렇게 지어놨겠지. 여기서 지내는 거지. 송죽 우를리에 풍을 주인 되여셔라. 되었구나. 뭐가 됐겠어? 송죽, 소나무, 대나무, 울리, 울창한, 야 이건 속이란 뜻이야. 속리. 이따가도 한번 나와요. 소나무, 대나무가 울창한 속에 풍월주인. 자, 풍월이 뜻하는 건 뭘까? 바람 풍자와 달 월자가 나왔어. 바람과 달은 뭘 뜻하는 거? 맞아. 자연의 주인이 되었구나. 누가? 내가 여기 지금 초가집을 이 물 앞에 두고 맑은 물 앞에 두고 소나무 대나무 울창한 속에 자연의 주인이 되었구나.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나무들도 있고 여기 물도 있고 여기 지금 자연의 주인처럼 살고 있다라는 거지. 엊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라고 했어. 엊그제 겨울이 지나서 새 봄이 왔잖아. 자, 봄이 왔어. 우리 제목이 뭐? 상춘곡이잖아요. 봄을 노래하고 있으니까 봄이 왔어. 근데 봄이 온 게 그냥 봄만 온 게 아니라 겨울에서 봄으로 뭐 했어? 지금 계절이 변화했다. 계절의 변화가 드러나고 있어. 선생님 아까 여기서는 시상전개 방식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다? 공간의 이동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했어. 그래서 점점 작은 곳에서부터 넓은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거든. 근데 첫 번째 장소가 아까 나왔어. 혹시 기억나니? 맞아. 얘요. 얘가 첫 번째 장소야. 수간 모옥부터 시작합니다. 엊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나왔어. 도화행화는 봄의 아이콘이야. 봄꽃의 아이콘. 지금 우리 봄꽃 하면 생각나는 게 무슨 꽃이야? 응? 뭔 꽃? 맞아, 벚꽃. 근데 우리 고전시에서 봄꽃 하면은 도화행화. 도화는 복숭아꽃. 행화는 살구꽃.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를 혹시 아나요? 고향 복숭아꽃, 살구꽃 모르지? 그래요. 어쨌든 복숭아꽃과 살구꽃은 봄의 상징이야. 계절감을 드러내주는 소재지. 도화, 행화, 그리고 뒤에 하나 더 나와. 복숭아꽃, 살구꽃, 하나 더 진달래가 나오거든. 진달래는 뭐라고 하냐면 두견화라고 해. 이따가 나오면
얘기할게. 두견화. 두견화. 이따 나올 거야. 복숭아꽃, 살구꽃은 석양리에 피어있고, 자, 여기 석양은 뭐니? 우리가 알고 있는, 노을지는 그 석양. 리는 아까 나왔어. 뭐라고 했어? 맞아. 석양 속에 피어있고, 녹양방초는, 자, 녹양, 푸른 양, 버드나무, 방초, 향기로운 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자연에 있는 그 푸른 풀, 나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녹양방초는 새우 중에 푸르도다라고 하네. 새우는요 가느다란 비야. 그러니까 막 쏟아지는 그런 비가 아니라 가느다랗게 내리는 가랑비라고 생각하면 돼. 녹양방초는 아까 뭐라고? 푸른 버드나무와 향기로운 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자연을 이야기하는 거지. 다 뭐야? 뭐를 상징하고 있니? 자연이긴 자연인데 어느 계절? 봄이야. 버드나무, 푸른 버드나무는 이제 막 버드나무는 뭐 여름에도 푸르고 가을에도 좀 푸르지만 언제 제일 푸르냐면 봄에 제일 푸르거든. 그래서 녹양방초 역시 봄에 내리는 가랑비 역시 전부 다 계절감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새우 중에 푸르도다. 칼로 말라냈나 붓으로 그려냈나. 자, 이런 부분 있지. 칼로 말라냈나 붓으로 그려냈나. 앞과 뒤가 어때 지금? 짝을 이루고 있지. 이런 걸 무슨 법? 대꾸법. 여기 지금 대꾸법이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대꾸법 나올 때마다 체크를 해줄 텐데 대꾸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 칼로 말라냈나. 칼로 혹시 마름질이라고 들어봤어? 바느질 할 때 마름질은 이렇게 재단에서 자르는 걸, 칼질하는 걸 마름질이라고 해. 그래서 마르다라는 건 칼로 말랐다라는 건 칼로 이렇게 딱 재단에서 잘라냈나. 뭐가? 자연의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칼로 말라냈나 붓으로 그려냈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두 부분은 짝을 이루고 있는 대꾸법. 조화신공이 물물마다 야단스럽다. 자, 조화신공은 뭘까요? 조물주의 신비한 솜씨겠지. 조물주의 신비한 솜씨. 이렇게. 조물주. 조물주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조물주, 이 세상을 만든 사람, 창조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조물주. 이따가 조물의 뜻이로다 이렇게 송민국에도 나오거든. 그 조물주라는 건 우리 세상을 만든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은 아니고 세상을 만든 존재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조물주의 신비한 솜씨가 물물마다 야단스럽다. 자, 물물은 뭐겠어요? 사물마다인데, 뭐겠니, 이거?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자연들. 자연물마다 야단스럽다. 자, 야단스럽다. 너 왜 이렇게 야단이니? 이렇게 얘기할 때는 좀, 왜 이렇게 수산스럽니? 너 왜 이렇게 오바스럽니?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때 야단스럽다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되게 예쁘고, 막, 반짝반짝하고, 막 다채롭고, 이런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단스럽다라는 건, 요거는, 헌사롭다, 아래 하자야? 헌사롭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약간은 현대어로 풀어놨어. 원래 말은 헌사롭다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러니까 헌사롭다, 고전 어휘를 배우잖아. 그래서 헌사롭다라고 나오면 야단스럽다인데 막 정신없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좀 다채롭고 너무 예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야. 숲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 이기어. 숲풀에 우는 새는 춘기, 봄 기운을 못 이겨서. 봄 기운을 못 이기는 그 새는 꼭 누구 같은 거야? 지금 봄 기운을 못 이기고 좋아하는 나, 화자 같은 거지. 그래서 화자와 새 둘 다 춘기를 못 이기고 있어. 감정이입까지 챙겨보자. 그리고 새가 봄 기운을 못 이긴다고 하니까 당연히 의인법 나타났겠지? 그러니까 새를 의인화해서 화자와 동일시했다. 됐어요? 그 다음 소리마다 교태로다. 그럼 봐봐. 여기 우는은 어때? 우는은?
우리 보통 울다라고 하면은 그 뭐 우는 감정을 이입시켰다 이러잖아. 근데 이 새가 지금 우는 게 슬퍼서 우는 걸까요?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는 애 집중하지 말고 이 춘기를 못 이긴다 해서 감정이입 이렇게 챙겨야 된다. 챙기지? 소리마다 교태로다. 교태는 막 아양 떠는 거, 애교 부리는 거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새가 봄 기운을 못 이겨서 그 소리만 들어도 막 아양을 떠는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무라일체언이 그래서 새와 화자가 같잖아. 그래서 뭐로 연결이 돼? 무라일체로 연결이 되는 거지. 무라일체언이 흥인들 다르소냐? 다르겠냐? 뭐겠니 이거? 다르다고 안 다르다고? 새가 느끼는 흥과 내가 느끼는 흥이 다르겠니? 아니야, 똑같아 라는 뭐야? 서리법이지. 되죠? 이게 어려운 게 좀 한자어가 많고, 그치? 말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내용이 막 어려운 건 아니라서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시비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했어. 자, 시비는 우리 살인문이라고 하잖아. 대문. 이게 좀 막 휘황찬란한 대문 말고 이렇게 다 그런 시비문, 살인문. 살인문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역시 뭐뭐 하고 뭐뭐 하니 대문 거지. 자, 봐봐. 수관모 아까 집에 있었잖아. 이제 어디로 나왔어? 정자까지 밖으로 나왔네. 다음 목적지, 정자. 공간의 이동이 일어났어요. 자, 그 다음 소요 음영하여 산일이 적적한데 라고 하네. 자, 소요 음영하여 산일이 적적한데 요 말이 좀 어렵지. 소요 음영은 사대부들이 뭐를 즐기는 방법이니? 자연을 즐기는 방법이겠지. 천천히 걸으면서 뭐를 읊조린다? 시를 읊조린다. 이따 비슷한 표현이 또 나와요. 소요 음영하며 산일이 적적한데, 산일은 산속의 하루가 적적하다는 건 막 심심해 이게 아니라 어떻다는 뜻이겠어? 조용하고 고요하다 이런 뜻이겠지. 조용한데 좀 되겠다. 되게 어떤 느낌이야? 한가로운 봄을 즐기는 그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 상춘곡은 막 정신없이 우리 그때 면왕정가처럼 막 술 먹고 막 구부락 펴르락 하면서 막 이렇게 즐기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단 좀 어떤 느낌이야? 자연을 고요하게 즐기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완상의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감상하면서 자연을 즐기는 그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자연을 즐기는 방법에도 좀 종류가 있는데 얘는 좀 고급스럽게 즐긴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게요. 한중 진미를 알 이 없이 혼자로다 하네. 한중 진미, 한가로운 가운데 느끼는 참된 맛. 이런 거야. 그치? 한가로운 가운데 느끼는 참된 즐거움 정도 되겠다. 알 이 없이 혼자로다. 이걸 나만 알고 있는 거지. 나 혼자 알고 혼자 있어. 이봐 이웃들아. 나 혼자 있으니까 이제 이웃들아 어디 가자? 산수 구경 가자스라. 산과 물 뭐겠어? 자연이겠지? 대유법이에요. 이봐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소라 라고. 근데 이웃들아 하면서 누구를 부르지? 이런 걸 뭐라고 했지? 누구를 부르고 이야기를 하는 거. 자, 이웃이라는 청자를 설정을 했어.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 이렇게 봐야 돼. 이웃한테 뭐라고 얘기해? 우리 여기 산수 구경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답청일랑 오늘하고 욕기란 내일하세 마찬가지 대꾸지. 답청은 산책이야. 산책은 오늘하고 욕기, 목욕은 내일하세. 내과에 사는 그런 목욕 같은 거. 아침에 채산하고 저녁에 조수하세 마찬가지 대꾸. 채산은 채집을 하재. 산을 채집하재. 말이 좀 이상하잖아. 뭐가 하나 빠졌어. 산나물, 산채,
산채인데 여기서 지금 이걸 빼고 이렇게 들자수를 맞춘 거야. 아침에 산채, 산나물을 캐고 저녁에 조수하세. 자, 뭐 하재? 수가 뭐겠어? 물이잖아. 물을 낚세. 낚시를 그럼 여기 뭐가 빠진 거야? 물고기를 낚세. 그러니까 아침에 채산채하고 저녁에 조수하세인데 글자수를 좀 맞춰서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뒤에 채랑 어를 뺐다. 이렇게 보면 돼. 아침에 채산하고 저녁에 조수하세. 아침에는 산나물을 캐고 저녁에는 낚시를 하세. 되지. 그래서 이제 막 익은 술을 갈건으로 걸러놓고, 자, 갈건은 칡으로 만든 배, 그러니까 칡으로 만든 그 천 같은 거, 그러니까 좀 얼기설기한 그런 천이겠지. 그런 걸로 만든 두건, 칡배로 만든 두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갈포로 만든 두건이라고 나와. 갈건을 딱 치면. 그럼 갈포가 뭘까? 갈포를 쳐보면 칡배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갈포라는 천으로 만든 두건을 갈건이라고 하는데, 갈포가 뭐냐면 칡으로 만든 그 천 같은 거다. 좀 얼기설기 엮여 있는 그런 거다. 그 갈건으로 걸러놓고 술을 이제 익었잖아. 그 술을 이렇게 걸러서 놓고 되지. 술이 빠질 수가 없나 봐요. 즐기는데. 꽃나무 가지 꺾어 수 놓고 먹으리라 라고 하네. 그러니까 술을 걸렀잖아. 그러니까 술 먹어야 되잖아. 술을 이렇게 잔으로 따라가지고 마셔야 되는데 꽃나무 가지를 꺾어서 술을 세면서 먹으리라. 수 세면 먹으리라. 한 잔 먹을 때 꽃나무 가지 하나 꺾어서 놓고, 한 잔 또 먹으면 꽃나무 가지를 또 꺾어서 놓고 해서 내가 몇 잔 마시는지 뭐로 세? 꽃나무 가지로 세지. 자연은 좀 훼손됐지만 좀 낭만적이잖아. 그지? 그래서 봄을 즐기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면 돼. 꽃나무 가지 꺾어 수 세면서 먹으리라. 화풍이 문득 불어 녹수를 건너오니. 온화한 바람이 문득 불어 녹수를 건너오니. 맑은 물을 건너오니. 청향은 잔해지고 낙홍은 오세진다. 청향이 무슨 향기? 맑은 향기. 맑은 향기가 잔에 떨어지고. 그러면 생각해봐. 자, 향기가 잔에 떨어진대. 우리 공감각적 이미지 생각할 때 향기가 원래는 이렇게 나한테 맡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냄새가 나야 되잖아. 근데 마치 그게 어떻다고 얘기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지. 그럼 우리한테 진짜 느껴지는 감각은? 맞아. 이건 시각인데 이건 진짜 느껴지는 감각이 아니지. 그러니까 뭐겠어? 메인 감각이 뭐야? 그러니까 후각의 시각화. 공간과 헷갈리면 내가 진짜 느끼는 감각이 메인이야. 그것의 가짜 감각.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되는데. 맑은 향기가 떨어져. 후각의 시각화, 공감각적 이미지가 나타났어. 낙홍은 오세진다. 자, 낙홍은 붉은 낙이 뭐냐면 꽃잎. 붉게 떨어지는 꽃잎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붉은 꽃잎은 옷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앞뒤를 맞추려고 이 향기는 잔에 떨어지고 붉은 꽃잎은 옷에 떨어진다. 이렇게 대꾸를 쓴 거야. 되죠? 준중이 비었거든 나에게 아래워라. 준중 처음 들어보지? 술동이. 어려운 말이 되게 많이 나오지, 그치? 고전 어휘는 사실 끝도 없는데 이 상충국에 유난히 이런 한자어가 되게 많아서 우리가 지금 많이 안 쓰는 말들이 되게 많아. 이게 약간 옛날에 많이 나왔던 작품이라 그래. 지금도 가끔 나오긴 하는데 술동이가 비었거든 나에게 아래어라. 나한테 말해. 뭐하게? 채워주게. 그치? 소동 아이더러. 자, 소동 누구? 소동 작은 아이. 그러니까 뭐겠어? 심부름하는 아이더러 주가에 술을 물어. 술집에 술 있는지 물어서 어른은 막대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자, 막대라는 건 지팡이는 지팡인데
늙어서 짚는 지팡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즐기면서 그냥 관동별곡에도 막대를 하나 들고 산길을 걸어볼까?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등산 스틱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막대라는 것도 자연을 즐기는 사람의 소품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지팡이가 늙어가지고 정말 이 지팡이를 짚어야 돼서 지팡이를 짚는다라는 느낌보다는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막대 하나를 들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어른은 막대를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어른은 누구겠니? 화자겠지. 이 사람이 나는 막대를 짚고 이 아이, 소동 아이는 술을 메고 미음암보하여 시냇가에 혼자 앉아. 미음암보 어렵다. 아까 소요음영 뭐였어요? 천천히 걸으면서 시를 읊는다. 그치? 그럼 미음암보는 뭐냐? 바뀌었어. 걷는 게 뒤야. 앞에는 뭐고? 나직한 소리로 읊조리며 천천히 걸어. 똑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내신에는 요거 두 개가 똑같은 말이니까 똑같은 말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 미음암보, 뭐라고? 낮은 소리로 읊조리며 어떻게 걸어? 완보니까 천천히 걷는 거지. 시냇가에 혼자 앉아. 다음 공간이 나왔네요. 시냇가. 시냇가로 나왔어. 자, 명사 맑은 물에 잔 씻어 부어들고 하네. 자, 명사는 그러니까 고운 모래. 그 고운 모래가 다 비치는 맑은 물에 잔을 씻어 부어들고, 청류를 굽어보니, 청류 역시 뭐겠어요? 맑은 시냇물. 맑은 시냇물을 굽어보니 떠오는 건 도화로다. 자, 떠오는 건, 이렇게 떠내려오는 건 도화로다 하는데, 아까 도화는 뭐였어요? 우리 복숭아, 백도, 황도 이러잖아. 그 도가 복숭아 도자야. 그래서 도화는 복숭아꽃이야. 근데 복숭아꽃이 떠내려온다. 이건 물론 당연히 계절적 배경도 있지만 복숭아꽃은 계절적 배경 말고,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어. 뭐가 있는 줄 알아? 몰라? 신선들이 있는 곳에 가면 복숭아꽃이 피어있다. 이런 말이 있어. 그래서 신선이 산다는 무릉도원을 복숭아꽃이 상징하는 이야기가 있어. 그래서 복숭아꽃이 떠내려온다. 이 근처에 뭐가 있다? 무릉도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얼마나 좋은 곳에 있길래 지금 복숭아꽃이 떠내려오네. 이 근처가 무릉도원인가? 여기가 천국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바로 나오잖아. 무릉이 가깝도다. 무릉도원이 가깝도다. 저들이 그곳인가? 라고. 다음, 송간 세로에 두견화를 붙이들고 하는데, 송간은 소나무, 가는 사이 간자. 소나무 사이. 소나무 사이, 세로니까 세는 가늘 세자야, 로는 길로자야, 가는 길. 소나무가 이렇게 딱 있고 그 사이에 길이 가늘게 있어. 무슨 길이겠어? 오솔길 정도 되겠지? 소나무 사이 오솔길에 거기에서 뭐를 내가 손에 이렇게 붙들고, 두견화, 아까 얘기했어. 두견화는 진달래꽃. 맞아. 역시 봄의 상징이야. 소나무 사이 오솔길에 진달래꽃을 붙이들고라는 건 손에 이렇게 내가 붙들고, 손에 잡아들고 이거야. 봉두에 급히 올라. 봉두, 봉우리의 머리야. 그러니까 어디겠어? 산봉우리, 그치? 산봉우리, 한자어가 되게 많지. 산봉우리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구름 속에 엄청 높이 올라가나? 어떻게 급히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지? 그러니까 봐봐. 지팡이를 짚을 수 있는 어른은 그 정도의 나이든 노인은 아니라는 거야. 산봉우리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천촌 만락이 곳곳이 버려있네. 자, 위에 올라가서 딱 보면 밑이 어때? 훤히 들여다 보이잖아. 집들이 다 보이잖아. 그래서 그거 말하는 거야. 천촌 만락. 자, 촌과 락. 촌락. 촌락 뭔지 알아? 촌락?
지금은 뭐 시골이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마을이라고 생각하면 돼. 촌락은 마을이잖아. 천만은 그 마을에 집들이 되게 많다. 1000개, 10,000개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천촌만락은 뭔 뜻이야? 되게 많은 마을, 집들이 곳곳이 버려있네. 이렇게 펼쳐져 있다 이 말이지. 얘 지금 한자가 관건이다. 한자를 모르면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좀 한자를 알아야, 그지? 선생님, 고등학교 때 어떻게 했지? 고등학교 때 상충곡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 너무 오래된. 이거? 이게 만약에, 그래, 모의고사에 나왔어. 할 수 있겠냐? 그니까. 대충 내가 아는 거 막, 이렇게, 몇 가지만. 그렇게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연계 작품이어야 해. 그치? 그래야 좀 우리가 미리 좀 보고, 그러니까 EBS 연계 작품이어야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좀 보고, 아니면 교과서에서 나왔을 때 좀 봐야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지. 그냥 나오면 절대 못 풀 것 같은데? 현대어로 지금 좀 풀어놓은 거야. 원문도 아니야. 여기 위에, 맨 위에, 세 번째 줄에 천지간 남자 몸은이 나만 하니 많건만은, 많다도 하다라고 돼 있었고, 여기 야단스럽다도 헌사롭다라고 돼 있고, 다 기본 다, 진짜 더 막 보호들이 많았는데, 한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한자어가 되게 많구나. 어렵겠다. 그러게, 어렵다, 야. 연하일휘는 금수를 펴놓은 듯. 야, 일단 연하일휘 말고 금수부터 가자. 금수는 비단이야, 비단금자. 금수. 수놓은 비단을 펼쳐놓은 듯. 뭐가 비단 같은가? 연하일휘. 연은 안개. 하는 노을. 일휘는 일은 뭐야, 이거? 나를 해잖아, 해. 일휘. 빛나는 햇살. 그래서 연하일일은 안개랑 노을이랑 빛나는 햇살이 지금 이렇게 쫙 보이는데 그게 바로 비단을 펼쳐놓은 것처럼 아름답다 정도. 근데 이거 하나하나 해석해라 라는 문제는 안 나오고 전체적인 정서라든지 전체적인 분위기는 읽어낼 수 있겠지? 어느 정도는 그지? 이런 건 맑은 시냇물이야?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어렵겠는데. 자, 엊그제 그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자. 엊그제 검던 들이 봄빛도 넘치는구나 했어. 엊그제는 들이 검었어. 왜 검었어? 봄이 아니었잖아. 겨울이었잖아.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됐어? 봄이 된 거야. 계절의 변화 한 번 더 짚어줬고 봄빛도 넘치는구나. 우리가 가사는 처음에 했어야 되는데 3단 구성으로 돼 있어. 서사, 본사, 결사. 그래서 서사에서 지금 내가 말할 곳에 그 배경을 살짝 얘기를 먼저 해주고 본사에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결사에서는 이제 마지막 내가 어떤 감정인지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좀 많이 돼 있는데 자, 서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했으니까 한번 생각해봐. 어디에서 끊으면 서사 정도 될까? 오, 맞아. 여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봄을 즐기고 있잖아. 이 앞에 이 부분이 서사야. 그 다음 어디까지가 본사냐면 방금 내가 여기서 끊었던 여기 공명도 날거리고 여기까지가 본사예요. 그래서 서사에서는 속세의 사람, 속세에서 지금 홍진에 묻힌 사람들과 자연 속에 있는 나를 대조하면서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본사에서 거기서 즐기는 즐거움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 결사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이제 보자. 결사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공명도 날거리고 부기도 날거리니. 자, 꺼린다는 건 좀 싫어서 이렇게 멀리 한다는 거야. 공명과 부기, 공명 어떤 거야?
속세의 명예나 뭐 돈 이런 거잖아. 이런 부귀 공명을 내가 싫어하는 거겠지. 걔네들이 나를 어떻게 싫어하겠어. 그지? 근데 봐봐. 지금 누가 싫어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그것들이 나를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주체와 객체를 바꿔서 말하고 있지. 이게 어떤 표현법이야? 주객 전도의 표현법이야.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어? 오,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효과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어떤 마음을. 자연에서 즐기고 싶은, 이 속세를 멀리하고 자연에서 즐기고 싶은 이 화자의 마음을 좀 더 어떻게 강하게, 그지? 강조하는 효과를 준다. 그래서 역시나 여기 됐고 나왔지? 공명도 날거리고 부귀도 날거리니, 공명이랑 부귀는 화자가 좋아하는 거야, 안 좋아하는 거야? 안 좋아해. 그러니까 걔네들도 나를 안 좋아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청풍명월 외에 어떤 것이 있사올꼬 하네. 청풍명월 뭐겠니? 자연. 자연 외에 어떤 것이 있겠니? 단표누항의 헛된 생각 아니하네. 단표누항의 헛된 생각 아니하네. 단표누항은 좀 챙겨두자. 자주 나오는 한자 성어니까. 자, 단표누항은요. 단표와 누항을 나눠서 봐야 돼. 자, 누항이라는 건 우리 나중에 또 가사 작품 중에 누항사라는 작품이 있는데, 누항사라고 누추한 거리에서 읽는 노래 이런 뜻이야. 누항은 누추한 거리야. 되게 막 깨끗하지 않고 더럽고 뭐 이렇게 그런 거리를 이야기해. 누항. 그래서 거기서 뭐를 먹냐면 단표를 먹는데, 단표가 뭐냐? 이게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일단사 일표음이라는 한자에서 나왔어. 자, 일단사 일표음. 자, 하나의 일단사, 하나의 단사. 일단사가 뭘까? 사는 밥이야, 밥. 한 그릇의 밥. 한 그릇의 밥이고요. 일표음은 뭐겠어? 표주박의 물. 바가지. 표주박 몰라? 바가지로 먹는 물. 일단사 일표음은 한 그릇의 밥과 표주박의 물이야. 그러면 이게 막 엄청 맛있는 음식이니? 아니잖아. 그냥 겨우 배나 채울 정도의 그런 음식이잖아. 그래서 일단사 일표음에서 시작된 이 한자어가 여기서 줄여. 어떻게 줄일까? 1과 2를 빼. 그래서 단사표음이라고 줄여. 이렇게 해도 의미가 통하잖아. 이러면서. 단사표음도 길어. 그래서 뭐만 남아? 단과 표만 남아서 이쪽으로 온 거야. 그래서 단표. 거기다 뒤에다가 누항을 덧붙였어. 그러니까 한 그릇의 밥이랑 한 모금의 물인데 어디서 먹어? 번듯한 집이나 번듯한 식당에서 먹는 게 아니라 더러운 거리에서 먹는다고. 누항. 더러운 거리에서 먹는 그냥 되게 소박한 그냥 배를 채울 정도의 그런 음식, 이런 뜻이야. 그럼 이게 뭐냐면 단표 누항이라고 나오면 어떤 걸 이야기하는가? 소박을 넘어서서 가난한 처지 정도 되는 거야. 자, 그렇게 하면은 봐봐, 해석 봐. 가난한 처지에 헛된 생각 아니하네. 되니? 아무튼 그냥 뭐 감탄사 정도요. 백년행락이 이만한들 어떠하리. 자, 백년행락은 100년 동안, 한평생이야. 한평생 즐거움이 이만한들 어떠하리. 어떠니? 괜찮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홍진에 묻힌 분내야. 원래 분들도 해석을 해놓은 거야. 분내라고 해, 분내. 홍진에 묻힌 분내. 이렇게. 분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분들, 이내생에 어떠한고? 어때? 이만한데, 어떠니? 괜찮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려워. 그러니까 막 내용이 엄청 어렵다기보다 단어가 어렵지. 한번 풀어볼래? 11, 12, 13 문제 어떻게 나오고? 문제는 우리가 배운 내용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문제가 막 어렵진 않을 거다.
아까 우리 시내가까지 본관에 이동했었지. 마지막 하나 더 있었는데. 삼봉우리. 봉두. 그래서 수간 모옥에서 정자로, 시내가에서 봉두로 점점 어떻게 넓은 세상으로 가고 있잖아. 그치? 그 정도 챙겨두고. 12번에 나왔구나. 자, 11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 맞아. 나머지 다 있죠? 대꾸법 있고요. 그 다음에 연속된 사음보 율격이라고 했지. 가사는 운율감 당연히 느껴지고요. 그 다음 서류적 표현 있죠? 그 다음 감정이입 어디서 나타났어? 새가 충기를 못 이긴다. 마치 누구처럼? 나처럼. 그치? 자문자답 있어 없어? 이게 없어. 답은 5번이에요. 자, 12번. 공간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이것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 수감, 모옥에서 집에서 화자는 자신의 풍월주의라고 말하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지. 니은에서 정자에서 화자는 이웃 사람들아 어디 가자? 산수 가자라고 자연을 즐길 것을 권유하고 있다. 산수 구경 가자스라 이랬지.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에서 술은 화자의 흥취를 돋우는 역할을 하고 있지. 그 다음 디귿에서 화자는 도화를 보고 자신이 있는 곳을 무릉도원과 가까운 곳으로 여기고 있어. 그 다음 리을에서 화자는 맞냐? 아니지. 부기와 공명은 필요 있다고 없다고? 있어. 내가 너네 싫어하고 너네도 나 싫어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봄을 비교하면 윗글에서 봄은 화자에게 어떤 정서를 느끼게 해주지? 맞아. 윗글에서는 봄이라는 게 즐거움, 좀 이렇게 흥취라는 말을 좀 써볼까? 고전이니까. 흥취를 느끼게 해준다. 이렇게. 보기에서의 봄은 봄이 왔는데 어때? 풀과 나무에만 왔네. 서럽네. 왜?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 봄은 화자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니? 비참함. 그치? 비슷해. 서러움. 상실감. 그리고 슬픔의 정서. 애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비참함. 맞아요. 그것도 맞아. 이렇게 좋은 봄이 왔는데 나한테는 없네. 그게 이런 거지. 됐죠? 여기 정리 한 번만 보자. 자, 서정가사야. 감정을 드러냈지. 어떤 감정을 드러냈어? 봄을 즐기는 즐거운 감정. 그치? 감정을 드러낼까? 서정가사 맞고요. 양반의 문학이야. 양반가사 맞고요. 이 은일가사. 은일가사는 자연에 묻혀서 적은 글. 적은 가사를 은일가사라고 해. 자연을 즐기면서 숙세를 멀리하면서 적은 가사를 은일가사라고 해. 강호 한정가는 강호라는 게 뭐야? 강과 호수야. 강과 호수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 자연을 얘기하는 거지. 자연 속에서 즐기는 한정, 한가로운 정서를 노래한 것을 강호 한정가라고 해. 있고 오늘은 3, 4조와 4, 4조의 음수율 그리고 사음보의 연속체가 계속되고 있지. 다음 대구, 지규, 의인법. 고사는요 어디서 나왔냐면 아까 답청은 언제 가고 답청은 오늘 가고 욕기는 내일 하자 이런 말이 있었거든. 답청이 산책이고 욕기가 목욕인데 요게 이제 고사랑 연결이 돼 있어. 거기까지는 그냥 안 건드렸어. 그래서 그런 고사 인형도 있다 정도. 화자의 시선 이동 그리고 공간 이동에 따라서 시성이 아니라 시상이 전개돼. 되죠? 바로 송미인국 볼까? 시간 돼요. 해석만 간단하게 볼 거라. 지난번에 필기는 다 됐지? 필기도 돼 있고 나눠준 것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우리는 해석본을 또 받았잖아, 너네가. 그치? 너네한테만 줬어. 자, 여기 보면 그대로 한번 기억난 대로 한번 얘기해봐. 맞아. 저기 가는 조각시 본 듯도 하구나. 천상 백옥경. 자, 백옥경이 뭐라고 했어? 뭐를 비유한 것? 원래는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이야. 근데 뭐를 비유한 거야, 그러니까?
맞아. 왕이 사는 궁궐을 비유한 거야. 그래서 천상 백옥경 그대로 적으면 돼. 천상의 하늘 위의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건 어찌하여 계속 나오니까.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 다 되어 저문 날에. 해가 다 져서 저문 날에. 누를 보라. 누구를 보러 가시는고. 가시는가?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야? A 화자가. A 여자가 이야기를 하지. 주인공은 A가 아니라 B였어. B였어, B. 이 사람이 주인공이야. 그래서 둘의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 사람이 주인공인 중심 화자다. 이 사람은 그 이야기를, 이 중심 화자의 이야기를 끌어내주는 보조 화자다. 이야기를 했어요. 어와 내여이고. 너구나, 너로구나. 너로구나. 내 사설, 내 이야기 들어보. 우리 썰이라 그러잖아. 그 썰이 여기서 사설의 줄임말로 썰 이러는 거야. 내 사설, 내 이야기 들어보. 얼굴이 진짜 지금의 말하는 얼굴이라 그랬어? 아니었어. 기억해야 돼. 지금의 얼굴은 우리 이것만 얘기하잖아. 옛날의 얼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모습이나 몸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내 얼굴이 아니라 내 모습, 이 거동, 뭐야? 내 움직임을 뭐라고 할까? 내 태도. 내 얼굴, 그러니까 내 모습, 이 태도가 님 괴함적이 뭘까? 님이 괴다. 고전 어휘를 많이 외우시지 않으셨어요? 괴다가 뭘까? 사랑하다. 기억해야, 이건 기억해야 된다. 님이 사랑할 만 한가 많은. 님이 나를, 내 이 꼬라지를 봤을 때, 님이 나를 사랑할까 싶은데, 사랑한가. 님이 사랑할 만 한가 많은. 이렇게 그냥 해. 어딘디 날 보시고 내로다 너로다 여기실세. 그러니까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구나 여기시니. 기억나요? 임금이 이 님이 여기서 임금이 님이 하니까 님이 이 임이 내가 봐도 내 모습이 그분이 나를 사랑할까 싶었는데 그 사람은 웬일인지 나를 보고 너야, 네가 내 여자야 라고 나를 딱 찍었다는 거야. 그래서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구나 여기시니.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나는 그 사람이 정말 좋아서 믿었어. 그냥 나도 님을 믿어. 그대로 적어. 믿어. 군, 이거 어떻게 읽어? 격자음은 어떻게 읽어요? 이거 어떻게 읽어? 뒤에 걸로. 뒤에 걸로. 그래서 이렇게. 군뜻이 뭐야? 군뜻이. 군뜻이. 이렇게 새롭게 본다고? 나 진짜 걱정했거든? 우리 송민국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루해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해서 원장쌤한테 여쭤봤어. 선생님, 이거 애들 너무 지루해하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원장쌤이 그럴 리가 없어요. 에이, 설마. 나도 님을 믿어. 군뜻이. 군뜻이 뭐야? 군뜻. 다른 뜻이. 다른 뜻 없이 전혀 없어. 이래야 교태야 어자라이 굳었던디. 기억나지? 아양 떨고 애교 부리고 교태 부리면서 어떻게 굴었어? 정신없게. 어지럽게 해도 되고 정신없게 굴었던지. 내가 얼마나 정신없게 굴었던지 그분의 반기시는 낯빛이. 얼굴은 이 전체를 얘기하고 옛날 말로 얼굴을 낯이라고 해. 그래서 낯빛이 이렇게. 이거 뭔 글자냐? 낯빛. 반기시는 낯빛이 예전 또는 옛날, 예전과 어찌 다르신고.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진 거야.
누워 생각하고 내려앉아 해야하니. 요거 기억나야 되는데.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해다는 헤아리다. 생각하다야. 생각하는데 좀 더 깊게 생각하는 거. 생각하니 내 몸에 지은 죄가 어떻게 쌓여있어? 왜? 맞아. 산같이 이거 어떻게? 쌓였으니. 그치? 하늘이라 원망하며 하늘을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사람을 탓하겠나 탓하겠냐 탓하겠다 탓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서리법이지. 하늘을 원망할 수도 없어. 사람을 탓할 수도 없어.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서러운 거야. 서러워 풀어 생각하니.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누구의 탓이야? 아까 얘기했어. 창조자, 그지? 조물주의 탓이로다. 근데 지난번에 쌤이 이렇게 제대로 안 적어준 것도 있어. 너네가 받아 적긴 했겠지만. 그래서 너넨 치트키가 있지? 옆에 해석본도 다 있어. 알지? 지금 가진 자의 여유네. 조물주의 탓이로다. 자, 이거 무슨 세계관? 내 운명이지 뭐. 어쩔 수 없지. 운명론적 세계관 다 적었지. 그지? 글란 생각 마오. 아까 보조화자인 A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런 생각 마오라고 하니까 듣는 동안 하면서 자기 배기를 또 하지. 맺힌 일이 있어이다. 뭐가 맺혔어? 마음에 맺힌 일이 있어요. 있습니다. 뭐가 맺히냐? 그 사람이 너무 걱정돼. 왜 걱정이 되냐? 님을 매셔 있어.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님을 내가 매셔봐서 님의 일을 내가 아는데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점 몇 날일고. 기억나요? 얼굴이 몸이라고 하는 거지. 여기서는 물 같은 몸. 어떤 몸? 단단한 몸? 아니야. 어떤 몸? 약한 몸, 허약한 몸. 약한 몸이 편하실 적 몇 날인가. 춘한 고열, 봄의 추위와 봄 다음 뭐야? 봄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는, 여름이 안 나오긴 했는데 춘한 고열, 그러니까 봄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는 어찌하여 지내시며. 추일 동천, 추 나왔고 동 나왔다. 가을과 겨울은 누가 모셨는가? 죽조반 조성매 내와 같이 세시는가? 임금이 먹는 건 아침 먹기 전에 나오는 아침죽과 조성매는 아침, 저녁, 진지. 뇌가 밥의 높임말이라고 그랬잖아. 아침, 저녁, 진지 또는 뭐 식사 이렇게 정도로 해석하면 돼. 아침죽과 아침, 저녁 식사는 뇌와 같이, 옛날과 같이 또는 예전과 같이 세시는가는 먹다의 높임말. 드시는가, 잡수시는가.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자시는고.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자시나. 님다히 소식을 아무려나 아자하니. 자, 님다히 기억나니? 님다히? 님이 계신 곳. 님 계신 곳 소식을. 님 계신 곳. 이건 뒤에 또 나와요. 님다히. 님 계신 곳 소식을 아무려나 어떻게든 알자 하니, 알려고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오늘도 거의 지났다. 내일이나 사람 올까? 그 소식까지 사람이 올까? 그거지. 내 마음 둘 데 없다. 심란한 거지.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로 가잔 말고, 어디로 가잔 말인고. 막상 이거 시험, 해석 시험이랑 송민구 관련 문제 한 17문제 정도 이렇게 볼 거야. 그러니까 복습 제대로 해가지고 와야 돼요. 치트키 가지고 열심히 해라. 잡거니 밀거니 높은 배에 올라가니. 자, 잡고 밀고 어디 올라갔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임 계신 데를 바라보는데 뭐가 있어?
구름은 카니와 안개는 무사일고 오늘 나왔지 카니와 물론이거니와. 근데 여기는 물론이거니와 그치 여기는 물론이거니와가 맞아. 근데 오늘은 어디가 나왔어? 밑에 다리와 카니와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구름은 카니와는 물론이거니와 맞아.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이고 여기 구름이랑 안개가 잔뜩 껴서 뭐가 안 보여? 이미 계신 곳이 안 보여. 그러니까 여기는 물론이거니와가 맞는데 여기에 각시님 다리와 카니와 굳은 비나 되소서 하는 게 마지막이잖아. 달은커녕 굳은 비나 되소서라고 이 카니와가 있잖아. 물론이거니와로 해석될 때가 있고 커녕이로 해석될 때가 있어. 좀 편의상 하는 거긴 한데 여기는 커녕이야 커녕. 사실은 그래. 근데 어쨌든 여기가 물론이거니와니까 이게 답은 맞아. 그래서 구름은 카니와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인고 이게 무슨 일인고 이게 지금 시간이 다시 내가 찍어놓은 게 있긴 있어. 송미인 곡이 우리 어쨌든 똑같이 했으니까 산천이 어둡거니 1호를 어디 보며 자 산천이 어두워졌는데 1호를 어떻게 봐? 해와 달을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겠지. 근데 이 해와 달이 의미하는 건 뭐? 임금. 지척을 모르거든 가까운 것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랴. 천리가 보이겠니? 안 보이지. 서리법이지. 차라리 물가에가 백길이나 보자 하니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어디 갔어? 물가에 갔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중정된더이고 이 바람이랑 물결이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배가 뜰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여기에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이렇게 매여 있잖아.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렸나니 여기 혼자 강천에 강가에 혼자 서서 뭐를 바라봐? 지는 해를 굽어보니 여기에서 지금 배가 혼자 사공 없이 매여 있는 것과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는 모습을 딱 봤을 때 이런 풍경이 어때? 더 외롭고 쓸쓸한 풍경이잖아. 그래서 이런 풍경이 이 화자의 감정을 훨씬 더 고조시키지. 어떤 감정? 쓸쓸하고 외로운 감정을. 님다이 소식 아까 뭐라고 했어? 님다이. 님 계신 곳 소식이 더욱 아득하다. 그래서 모첨 찬자리. 모첨은 아까 모옥이 뭐였어? 수간 모옥의 모옥이 뭐였어? 그럼 모첨도 아까 얘기했어. 초가집이라고. 초가집 찬 잠자리에 밤중에 돌아오니 밤벽청등, 벽에 걸려있는 벽등. 벽등은 누굴 위하여 밝았는가? 불 켜고 있냐? 누가 있어서 아무도 없는데 오르며 내리며 해 뜨며 헤매며 여기로 용근 챙겨놔. 헤매며 바자니니는 방황하며 다니니. 이건 해 뜨며. 그러니까 해 뜨면데 이건 한대어로 풀었을 때 헤매다는다. 오르며 해 뜨며란 말이 없잖아. 헤매며 바자니는 방황하며 다니니. 여기저기 다니니. 하루 종일 여기 갔다가 했잖아. 올랐다가 내렸다가 여기 갔다가. 적은 덧 잠깐 사이에 역진 기력이 다하여 풋잠 잠깐 드는 선잠을 얘기하게 하는 거야. 풋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누굴 봐? 꿈에 님을 보니 옷 같은 얼굴이 얼굴 몸 또는 모습 이렇게 보면 돼. 옷 같았던 그 얼굴이 반이 남아 늙었네. 늙었구나. 반이 넘게 늙었구나. 마음에 먹은 말씀, 내가 마음 먹은 말씀을 슬카장. 맞아. 외운 보람이 좀 있다. 실컷 삽자하니. 삽다라는 건 말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막 쏟아내듯이 하는 거. 아뢰고자 하니. 못 말했어. 맞아. 그랬는데 왜 못 말했어? 눈물이 어떻게 나서? 눈물이 파란 나니가 계속 나니. 챙겨. 계속 나니 말인들 어이하며 말을 어떻게 하며 정을 못 다하야. 정을 못 다해서 목이조차 목까지 매였으니 목이 매였다고. 오전된 개성의 잠은 어디 깨도 또 이 한마디도 못했는데 뭐가 잠을 깨웠니? 닭소리. 그지? 어떤 닭소리?
5년 된 방정맞은 닭소리. 방정맞은 닭소리에 잠은 어찌 깨었던가. 그래서 닭소리가 날 깨웠잖아. 그래서 임을 놓쳤지. 어와 허사로다. 헛일이다. 이 님이 어디 간고 결에, 잠결에 또는 꿈결에 밀어 앉아. 밀어 앉아 아까 나왔지?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어여쁜 무슨 뜻이었어요? 예쁘다 아니고 지금은 예쁘다인데 옛날에는 이게 가엾다. 가엾은 그림자 날 쫓을 뿐이로다. 뭐에 비친 그림자? 달빛에 비친 그림자가 나를 쫓고 있어. 그래서 그 달빛을 보다 보니까 차라리 시어디어, 차라리 죽어서. 시어디어 죽어서 진짜 중요한 말이야. 나궐이나 되어있어. 되어 있다가. 되어있어는 되어 있다가야. 나궐 뭐? 지는 달이나 되어 있다가 뭐 하겠다고. 님 계신 창 안에 번듯이 환하게 비추리라. 각시님. 자, 가만히 있던 A가 또 나타나서 각시님, 달이야 카니와 자, 이 카니가 아까 뭐라고? 달은커녕 굳은 비나 대소서 굳은 비. 막 괴롭히는 비 있잖아. 굳은 비나 대소서. 왜? 달은 어떻습니까? 되게 멀리서 지켜보는 소극적인 존재니까 굳은 비가 돼서 막 치대가지고 계속 거기서 막 울고 막 그러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 했던 거긴 한데요. 시험 봐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